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의 변동성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승분이 다 반납이 되면서 코스피가 0.1%, 코스닥이 0.5%의 상승 탄력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서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의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요일이죠? 네. 네, 내일 목요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이제 목금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주말을 또 앞두고 있다. 아이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변동성이 또 확대되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짚고 반등이 나온 이슈는 일단 우리 시장에서 상승 요인이 없는 찰나에 또 호실적이라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 어닝 실적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이 지속되어 줬는데 3일 정도 오늘 미장이 반등을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장 그렇게 크게 반등하는 흐름이 없습니다.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지고 오히려 우리 금리 인상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이제 바닥에서 상승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동전주들이 굉장히 더블 게임이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여전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서 뒤따라가는 종목들이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도 조심스럽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도 그렇고 달러 상승폭이 이제 조금 완화되는 흐름이 보여지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도 앞으로 경기 침체가 1년 안에 온다. 그리고 JP 모건도 마찬가지.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다 얘기가 나왔고요.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모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해서 지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금융 위기 때보다 이제 지금 시장이 바로 닥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주식을 매수를 하시고 단기적인 반등에서 우리가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한다. 그거는 이제 조금 지나봐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자동차 쪽도 노이즈가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많이 못 가고 밀어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 중입니다. 주 중에 주초, 주 후반을 중간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주 후반에 들어서면은 분명히 한 번 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내일 정도는 매도 타임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 초반에 매수를 했는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또 스냅이나 애플 이런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감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이번에 호실적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기업들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합하면은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또 부합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은 시장 굉장히 좋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앞서서 기업들 전망치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조차 이제 부합하지 못하고 그 아래로 하향 발표된 종목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하고 미국 시장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반등이니까요. 박스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150에서 2250, 지금 2250에 걸터 앉아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적으로 탄력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이익 실현하려고 하는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또 잡아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30에서 50% 반등이 나왔다면요. 그 종목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밀려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저는 이제 시장 볼 때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0월 한 달은 백기투항의 달이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0월 한 달 뭐 9월, 10월에 상승이 반등이 나온다. 상승이 뭐 V자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장 맞지 않는 흐름인 것 같고요. 저는 박스권이 적어도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 정도. 아까 단기적으로는 2,150에서 2,250. 그리고 넓게 본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상단 밴드를 조금 더 이제 올려볼 수 있겠죠.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 전환되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75bp를 두 차례 연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려 또 울트라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 쪽이 굉장히 좋다면은 또 뭐 우리가 노동 쪽도 여러 가지 좋다면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 이제 이쪽이 뭐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더 뭐 우리가 50bp를 한다, 25bp를 한다 이렇게 전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 좀 더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내놓은 얘기는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 2001년 이후에 최대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어디 좋게 전망을 한다면 현금 많이 보유를 해서 랠리가 시작되는 구간에 저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보유를 할 수 있는 뭐 매매 전략을 매수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보니까 평균이 4.8%인데요. 9월 같은 경우 이제 6.1% 근데 현재 6.3%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아직까지는 돌아섰다고 전망하기는 이르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시장이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3%, 5% 급등한다고 해서 시장이 반등을 잡았고 V자 반등 나온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항시 시장은 좀 중립적인 스탠스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 모든 전 섹터를 다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거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도 회복이 100%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이 당분간 계속될 거다. 이에 따라 전략과 대응 방법을 정말 제대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시간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전셋값 넥스트 레벨, 전세 아이린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위원님을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또 위원님이 좋은 종목을 매번 준비해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이 시간이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도 또 좋은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 거라 믿고 특징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께 희망과 또 있잖아요. 또 화를 불러일으킨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미글로벌이고요. 한미글로벌, 히림, 유심 이런 네온시티 관련주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내달 초에 이제 네옴시티 수주전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한미글로벌, 히림, 유신이라는 종목이 같이 함께 동반 급등해주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일단 그 중에서는 한미글로벌이 굉장히 시세가 조금 더 크게 나왔고요. 16% 정도 장중에 이제 고가를 형성하고 밀어버렸는데요. 자, 이쪽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히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신도 그렇고 다 같이 한미글로벌하고 이제 세 종목을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전일장 같은 경우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빈살만 그 방한 이슈는 당초에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또 무산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전일장 같은 경우 전저점 깨지 않고 이제 거래량 없이 잘 마무리되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또 희소식이 나오면서 한 차례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급등하고 어느 정도 밀어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재차 뭐 한미글로벌 그리고 또 히림 같은 경우도 장중에 7% 급등이 나왔죠. 종가 부근에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신이란 종목도 마찬가지 장중에 9% 급등했다가 현재는 2% 머무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차후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혹시 고점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비중을 특히 한미글로벌은 탄력이 좀 좋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이 세 종목 모두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한번 평단가를 좀 낮춰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익절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시 담으실 때는 마이너스 5% 이하면요. 익절이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하면은 좀 더 가능하다. 확률적으로 좀 더 높아지는 거겠죠. 마이너스 두 자리를 그냥 들고 있다 그러면은 내 매수가 안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대응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든지 올라갔을 때 비중이 많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좀 줄이셔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희망과 화를 함께 줬던 네옴시티 관련주 차후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시고요. 평단가를 낮춰보는 방법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 종목이 바로 앱클론입니다. 어제도 특징주로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위원님. 네, 지금 특징주 한 4번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인가요? 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탄력이 지속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전고점을 계속 돌파 시도하면서 파동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까지 본다면 상한가 안착을 하고 난 뒤에 상한가 안착하면서 여러분들께 상한가 종목 중에서 에클론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 길에 한 13%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 26%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하루에 30%,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한 15% 정도 파동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도 올라갔으면 오늘 같은 경우 2만 원인데요. 2만 원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 자리 예전에 많이 맞던 자리죠.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웠었고 오늘도 15% 급등이 나와줬는데 밀어버렸지만은 지속적으로 임상 1상의 카트치 치료제 관련해서 후보 물질 임상 1상 관련해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에클론이 가장 강한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밀어낸다면은 크게 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파동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에클론 주목해서 보시고요. 일상 결과나 또 이제 중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이 들어가는 것도 내년이기 때문에 임상 2상이나 우리가 또 임상 3상도 있잖아요. 임상 2상 전후로 해서 또 주가가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에클론은 지속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이나 주셨던 종목이고요.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밀어내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이 종목을 좀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길게 보는 게 좋은데 항상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또 빠지기도 하니까요. 적당하게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소량으로 이제 매매 트레이딩 하시고 그리고 다시 밀어낸다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매수 타임을 다시 한 번 더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적당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 특징주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유튜브 댓글에 위원님 전셋값 말고 집 한 채 값 안 될까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집 한 채 값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욕심이 너무 과합니다. 욕심이 너무 과하신가요? 네, 그러면 적당히 또 종목 AS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일주일 전에 주셨던 종목이네요. 바로 무림페이퍼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0%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이번 주 주가를 보니까 2,500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무림페이퍼는 계속 봐야죠. 예, 계속 보고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무림페이퍼가 아니고 무림 SP가 장중에 상한가 안착을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못 갔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재료가 좋다는 거고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은 무림 페이퍼와 함께 무림 SP도 동반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일장 7% 정도 급등이 나와줬는데 무림 SP 자회사고요. 생분해성 종이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냉동실에 들어갈 수 있는 종이 포장재를 개발했다는 이슈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이슈로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는 사실 큰 거래량 없이 단기적으로 조정이라고 하면은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인데 재료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무림페이퍼가 크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는 무림페이퍼 같은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니까 무림페이퍼 다시 조금 더 보자. 아직까지 목표가 안 왔으니까요. 홀딩 하시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은 이 종목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다.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홀딩해보자 참고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바로 알톤 스포츠입니다. 지난달 8일에 주셨던 종목이고 최고가 기준 25%의 수익을 냈습니다. 또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종목 전략 수정이 있을까요, 위원님? 자, 알톤 스포츠가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줘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며칠 전에 알톤 스포츠 맥점 잡아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정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저가 같은 경우는 사실 없으신 분들이 많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가가 4,175원입니다. 그래서 4,200원 전후에서 한번 잡으시고 이제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 5,000원 전후까지, 5,000원 전후까지 보는데 이 종목은 워낙
장중에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100원에서 한 200원 사이에 이제 잡아두신다면은 한번 탄력이 붙을 때 5,000원 전후까지, 짧게는 4,700~800원, 많게는 5,000원 이상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잘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앞서서 지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왔었고요. 이런 자리에서도 한번 급등이 나오고 밀어버렸지만은 지금 재료가 많습니다. 재료가 많은데 어떤 재료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재료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많이 밀어냈을 때는 뭐 전기 자전거 관련해서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 소식으로 또 급등을 했고, 또 국내 전기 자전거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점유율이 1위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1위 업체고, 정부에서 또 고출력 전기 자전거 산업 육성 방침을 내놓으면서 동사가 한 번 더 급등이 나온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100원에서 한 200원 사이에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탄력을 기다려보자.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탄력 받을 때까지 조금 홀딩하시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여전히 재료가 많습니다. 4,200원 전후에서 잡아보고요. 탄력이 붙을 때 최대 5,000원까지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까지 받아봤고, 또 전세값을 벌 수 있는, 또 네. 집값까지 벌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있는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넥스트레벨 종목 공개해 주시죠. 앞서서 이제 무림 페이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무림 SP를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무림 SP가 이제 장중에 27% 정도 급등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2,600원대 머무르고 있는 흐름인데요. 정부가 일회용 비닐봉지를 전면 사용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내달 24일 같은 경우 자원 절약 그리고 재활용 법률 시행 규칙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24일, 그러면 한 달 넘게 우리가 시간이 남았는데,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림 SP와 무림 페이퍼라는 종목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비닐 봉지를 사용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수혜주로는 당연히 무림 페이퍼, 무림 SP, 무림 관련주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일전에 이제 무림 관련주 중에서 무림 PMP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무림 SP나 또 무림 페이퍼 같은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은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소 약한 흐름이지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한 자릿수로 평단가를 낮춰놓으면은 다시 한 번 더 타 종목들이 급등할 때 적어도 마이너스 한 자리 정도는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매수가 손절가 잡고 익절하시거나 손실률을 낮춰서 이제 매도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오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이슈로 인해서 뭐 편의점뿐만 아니라 뭐 제과점이나 우리 빵도 많이 이제 사 드시잖아요, 그죠? 제과점에 이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관련해서 이 동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지금 현재 조금 뛰고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지금 잡으시면 1%, 밀리면은 종가 기준으로 1% 하셔가지고 목표가 2,900원, 손절가 2,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는 무림 페이퍼 주셨고, 오늘은 무림 SP가 넥스트레벨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2,900원, 손절가 2,400원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밤 9시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돼 있습니다. 전세자금 프로젝트 계속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